자, 나라는 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? 우리는 보통 나는 그냥 딱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쵸? 근데 만약에 이 나라는 게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, 하인즈 쿠버트의 자기 심리학을 들여다볼 건데요. 우리의 자아가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올려 준다는 그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어떠세요? 이 질문. 당신의 자기는 정말 어디에서 오는가?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뭐 강인한 개인, 홀로 서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. 그런데 코엇은 딱 잘라 말합니다. 우리의 자기는 절대, 결코 홀로 설 수 없다고요.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자아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걸까요? 자, 코엇 이론의 진짜 핵심, 그 심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자기는요,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오히려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심리적인 기능을 해주는 다른 사람들, 코엇은 이 사람들을 자기 대상이라고 불렀는데요. 바로 이 자기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말 그대로 관계의 산물이라는 거죠. 네, 그럼 이제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첫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이 이야기의 시작점,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기 대상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, 그러니까 주 양육자입니다. 갓 태어난 아기는요, 양육자랑 자기가 그냥 하나인 것 같은 그런 완벽한 세상을 경험해요. 이걸 자기애적 평정 상태라고 하는데요. 모든 게 완벽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뭐랄까 그런 전능감 같은 걸 느끼는 거죠. 하지만 이 완벽한 세상이 영원할 순 없겠죠.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. 그쵸?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사소한 돌봄의 실패들이 생기면서 아기의 그 완벽했던 세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균열이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그 완벽한 세계에 금이 갔을 때 아기는 어떻게 할까요? 이 무너진 균형을 다시 맞추려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전략을 세웁니다. 그리고 이 두 가지 전략이 바로 우리 정체성의 기본 설계도, 청사진이 되는 두 개의 커다란 심리적 기둥이 되는 거죠. 아기는 깨진 평화를 되찾으려고 두 가지 길을 택하는 거예요. 첫 번째는 나를 봐! 나는 완벽해! 라고 외치는 과대 자기를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은 완벽해! 그리고 나는 당신의 일부야! 하면서 부모를 이상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기동, 과대 자기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? 아이가 막 내가 최고야, 나 멋지지? 할 때 부모가 그걸 거울처럼 딱 비춰주면서 와,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. 그래, 넌 정말 특별해. 이렇게 공감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. 이런 공감적인 반응, 이걸 바로 미러링이라고 하는데요. 이걸 통해서 아이의 이런 과대함이 건강한 자신감, 자존감으로 서서히 다듬어지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이상화된 부모상입니다. 아이가 보기에 부모는 막 엄청 강하고 멋진 존재잖아요. 그걸 보면서 나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죠. 부모가 기꺼이 그런 이상적인 모델이 되어줄 때 아이는 그 멋진 모습을 자기 안으로 쏙 흡수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상, 꿈 같은 것들을 키워나가게 되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과대 자기와 이상화된 부모상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튼튼하게 딱 세워지면 그때까지 좀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아이의 자기가 드디어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집니다. 이걸 응집력 있는 자기라고 하는데요. 자,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. 코엇은요, 이런 관계를 통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짜 기가 막힌 한마디로 표현했어요. 바로 심리적 산소입니다. 어떠세요? 말 그대로예요. 산소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이런 경험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. 와, 정말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?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,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. 바로 최적의 좌절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아이의 성장은 완벽한 돌봄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실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아이가 울 때 엄마가 바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1분 정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. 바로 이런 작은 좌절들을 겪고 또 이겨내면서 아이는 스스로를 달래고 기다리는 내면의 힘을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최적의 좌절을 경험하면서 아이는 부모가 보여줬던 좋은 기능들, 그러니까 뭐 스스로를 위로하는 능력이라던가
자신감 같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. 이 과정을 변형적 내면화라고 부르는데요.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 바깥에 있던 좋은 힘을 내 안의 진짜 힘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런데요. 만약에 이런 성장에 꼭 필요한 재료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? 아까 말했던 그 심리적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? 앞서 말했던 미러링과 이상화에 대한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단단하고 응집력 있는 자기를 만드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내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아주 깊은 공허함, 즉 텅 빈 자기를 갖게 되는 거죠. 쿠엇은 바로 이 지점이 수많은 심리적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봤습니다. 이 텅 빈 자기는요,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두 가지로 아주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어요. 하나는 겉으로 엄청 잘난 척하고 거만하고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는 우월한 형태고요. 다른 하나는 반대로 속으로 계속 우울해하고 자기는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열등한 형태입니다.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둘이 겉보기엔 완전히 달라 보여도 사실은 똑같은 뿌리, 즉 채워지지 않은 어린 시절의 욕구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에요. 하지만 코헛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정말 다행인 건, 그리고 이 이론의 희망적인 부분은 이렇게 상처받은 자기도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. 여기서 코헛의 관점이 다른 이론들과는 정말 달라요. 보통 치료의 목표라고 하면 독립, 자립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? 근데 코헛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. 목표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좋은 자기 대상을 내 주변에 두고 그 관계를 잘 활용해서 나를 지탱하는 능력을 다시 배우는 거라고 본 거죠. 그래서 치료 과정은요, 마치 어린 시절의 그 성장 과정을 다시 한번, 이번은 좀 더 안전하게 겪는 것과 같아요. 첫 번째 단계, 치료사가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자기 대상이 되어서 공감적인 관계를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치료 과정에서 치료사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소한 공감 실패를 하겠죠. 그걸 통해서 내담자는 최적의 좌절을 안전하게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 새롭고 건강한 경험을 변형적 내면화를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드디어 더 튼튼한 내면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치유 과정의 한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. 바로 공감이에요. 쿠엇은 이 공감이야말로 흩어져 있던 자기의 조각들을 하나로 단단하게 붙여주는 시멘트와 같다고 말했습니다. 정말 그렇죠? 공감이 가진 치유의 힘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네요. 자,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. 코헛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고 중요한 통찰 중 하나를 살펴볼 시간입니다. 우리는 보통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건 이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완벽하게 혼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코엇은 여기에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. 건강하고 단단한 자기를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. 코엇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. 우리는 우리의 자기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 우리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자기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. 그러니까 좋은 삶이란 결국 건강한 관계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. 다른 사람에게 기댄다는 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인 셈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오늘 이야기 들으신 걸 바탕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그 심리적 산소를 공급해주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자기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요?